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데이터 레이어를 활용한 GA4 이벤트 수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은 이제 분석의 퀄리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실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웨비나에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듣고 그냥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계정에서 어, 데이터 레이어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계를 해보고 이제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뒤에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웨비나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제 채팅창에 그럼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거든요.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웨비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하다가 이상한 화면을 켜고 있다거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하면은 채팅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일단 이번 웨비나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젤리피시에서 애널리틱스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봐보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웨비나는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식사하시러 가셔야 되니까 제가 30분 동안만 이렇게 짧고 굵게 알려드리고 식사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이제 GA4에 대한 리셀링을 하는 기업이면서도 광고를 운영하고 그 구글 마케팅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교육까지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여 개의 오피스가 있고요. 한국에도 여러 명의 디지털 전문가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 전 영역에 대한 인증을 가진 유일한 인증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디자인하고 이제 수집하고 이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교육하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레이어를 활용한 GA4 이벤트 수집이라는 주제이고요. 저는 뭐 앞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쪽 업계에서 일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4 실전 활용법이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점에서 제 책이 보이면 구매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고객사 분들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지표를 이제 성장시키는 일에 좀 보람을 느끼면서 젤리피시에서 일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커버할 주제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인데 일단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벤트별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데이터 레이어를 설계를 했으면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태그랑 이제 트리거를 활용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은 이벤트가 잘 수집됐는지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어 구성 요소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에, 분석 담당자 혹은 마케팅 담당자 분들이 구글 태그 관리자라는 이제 툴을 사용하실 거예요. 구글 태그 관리자를 통해서 구글 태그 관리자 안에서 이제 GA4 태그라든지 구글 애즈 태그라든지 어떤 뭐 기타 뭐 광고 이제 플랫폼의 어떤 이벤트 태그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구글 태그 관리자에서 세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글 태그 관리자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태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코드 안에 어떤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개발팀과의 협업은 무조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 안에서 어떤 이제 요소들을 통해서, 기능들을 통해서 원하는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리소스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구글 태그 매니저와 이 웹사이트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봤다, 아니면 구매를 했다, 이러한 어떤 행동을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벤트를 수집할 때 어떠한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지, 어떤 뭐 주문 아이디는 무엇인지, 이러한 값들을 다 여기 데이터 레이어 안에 호출을 해놓고, 그렇게 호출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값을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데이터 레이어가 구글 애널리틱스 4만을 위한 어떤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아니고요.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는 값들은 을 활용해서 어떤 구글 광고 혹은 다른 광고 스크립트를 이제 세팅을 할 때도 거기 안에 이제 적용돼야 되는 값들을 데이터 레이어 안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데이터 레이어가 주로 활용되는 이벤트 유형은 주로 이제 전자상거래 이벤트랑 맞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GA4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GA4 이제 기본 구글 태그 매니저에서 기본 구글 태그를 이제 세팅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션 이벤트라든지 세션 스타트라든지 페이지 뷰, 뭐 퍼스트 비짓 같은 이벤트는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별도로 이제 세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본 구글 태그 하나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자동 수집이 되는데, 이런 전자상거래 이벤트 있죠? 뷰 아이템이라든지 장바구니 담기 아니면 구매, 이런 전자상거래 이벤트라든지 맞춤 이벤트들, 어떤 로그인이라든지 회원가입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에 경품 이벤트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다 커스텀하게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벤트와 매개 변수들을 수집할 때 값을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GA4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 스크립트, 어떤 펄체이스 구매가 발생할 때 어떤 특정 이제 광고 매체의 어떤 전환 픽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이제 이렇게 괄호로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데이터 레이어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DLV는 데이터 레이어 베리애블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금액이라든지 어떤 뭐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데이터 레이어 안에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레이어를 잘 구축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오른쪽 보시면은 A/B 테스트라는 솔루션인데요. A/B 테스트라는 솔루션은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트리거를 세팅할 때, 그러니까 A 테스트 할 때, 누구한테 이제 그 테스트를 할 것인가를 세팅을 할 때, 데이터 레이어 변수들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GA4만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어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데이터 레이어에서 호출을 하고, 그 값을 광고 스크립트 태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솔루션에서도 데이터 레이어를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뭐 이렇게 소스 코드 나오니까 좀 약간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 있죠? 빨간색 박스 부분. 빨간색 박스 부분만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키와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데이터 레이어 자체가 키와 밸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 1에는 밸류 1이 들어가고, 키 2에는 밸류 2가 들어가고, 키 3에는 밸류 3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변수와 값을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서 호출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는 이제 값을 GTM을 통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레이어 이제 값은 이제 동적으로 호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뒤에서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변수명은 이제 영문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값 같은 경우는 한글이 호출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변수명은 이제 영문 소문자와 이제 언더바 기호 이제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가독성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페이지 뷰 이벤트와 함께 수집되는 이제 매개 변수를 보여드리는 건데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제 페이지 인포라는 이제 변수를 추가했어요. 그죠? 페이지 인포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페이지 인포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이 페이지가 어떤 카테고리인지에 대해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카테고리 값이 홈이라고 이제 호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이 변수를 페이지 뷰를 수집할 때 같이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지 뷰를 수집을 할 때, 페이지 뷰랑 이벤트를 수집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 레이어 이제 변수와 이제 값을 이렇게 4개 변수로 같이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이제 웹사이트인데요. 보통 데이터 레이어를 체크를 하는 방법은 이제 키보드 상에서 이제 F12키를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콘솔이 뜹니다. 개발자 콘솔이, 개, 개발자 콘솔이 뜨는데요. 예, 저희 팀원분들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개발자 콘솔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콘솔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라고 치면은 데이터 레이어가 딱 보이시죠? 여기 탭 한번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데이터 레이어가 이제 데이터 레이어 안에서 호출되는 이벤트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GTM 스타트, GTM 돔, GTM 로드 이렇게 있고 이게 GTM 기본 스크립트만 넣으면 자동으로 이제 호출되는 이벤트고 제가 따로 넣어 놓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 인포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홈이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방문했을 때는 페이지 인포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라는 변수가 홈으로 호출이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클릭했다. 이거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다시 호출해 볼게요. 여기 때는 페이지 인포에 이제 카테고리 값이 프로덕트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집됩니다. 이렇게 변수는 이제 동적이고 변수는 이제 정적이고 변수 이름은 이제 값은 이렇게 정적으로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상품의 이름이라든지 상품의 가격 이런 게 다 상품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들은 다 동적으로 이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 이벤트를 이제 수집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데이터 레이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전자상거래 이벤트를 수집할 때는 구글의 공식 가이드 문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이렇게 포맷이 있죠? 이커머스 이제 밑에 이렇게 변수들이 있고, 이제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형태를 쓰고, 이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레이어 전체적인 이제 이 데이터 레이어는 이제 상품을 조회할 때 호출돼야 되는 이벤트 그 데이터 레이어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 푸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이벤트는 뷰 아이템이다. 상품을 조회할 때 이제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뷰 아이템이고, 그 밑에 보시면 이커머스 하위에 뭐 커런시 밸류 아이템이라는 값이 있는데, 아이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대괄호를 쳐가지고 무조건 배열 형태로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설계하는 역할은 보통 이제 분석 담당자나 마케팅 담당자가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런 작업은 보통 개발팀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석 담당자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정의하는 작업을 이제 분석 담당자가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를 만들고 설계하고 개발팀에 이걸 적용해 주세요라고 할 때, 개발팀에서 이제 데이터 레이어라든지 어떤 GTM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필수 요소라든지 주의해야 될 점을 반드시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한 상품이 한 개라도 무조건 배열로 수집해 주세요라고 이제 개발팀에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이제 아이템즈 안에 있는 변수들을 보시면은 아이템 아이디, 아이템 네임,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필수값 변수는, 필수 변수는 반드시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가이드 문서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제가 이 문서는 제가 이제 웨비나 이제 끝나는 시점에 설문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그 설문 링크를 이제 응답해 주신 분들께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영상은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은 공유 못 드리고, 이제 문서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뷰 아이템 수집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드 문서예요. 구글의 공식 가이드 문서인데, 여기에 이제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로 수집되어야 되는 변수, 4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currency, value, items라고 있고, 이거 무조건 필수, yes로 되어 있고, 타입을 보시면은 이제 타입이 이제 items 같은 경우는 array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래서 반드시 배열 형태로 수집돼야 된다. 배열 형태로 수집하지 않으면 값이 GFO로 수집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템 파라미터 보시면 아이템 파라미터는 아이템즈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내가 변수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템 아이디랑 아이템 네임은 yes죠. yes인데 그 나머지 값들은 그 required가 필수 값이 아니거든요.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집할 값이 있으면 수집해도 돼요. 근데 수집을 할 값이 없다. 그러면 수집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매개 변수를 다 수집할 필요는 없고, required는 무조건 수집하되, 이 선택할 수 있는 값 중에서 내가 분석이 필요한 값만 수집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 특정 액션을 하는 시점에 호출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제 값을 동적으로 호출하고, 이제 가이드를 여러분이 작성하시게 될 텐데, 개발팀에 전달을 할 때 실제 값 예시를 적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려요. 값이 동적으로 호출되더라도 실제로 이 변수에 어떤 값이 호출됩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지 개발자 분께서 보실 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웹사이트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경품 이벤트를 참여를 완료했을 때 방문자들이 이벤트를 수집하고 싶다. 뭐 이벤트 참여 완료했을 때 뭐 팝업이 뜨는 시점에 데이터 레이어를 호출하고 싶다. 뭐 그런 거죠. 네.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어를 호출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벤트에 참여할 때 이벤트 참여하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벤트에 참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여하게 클릭을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동의하라고 이렇게 경고가 뜨고, 그 동의를 한 다음에 다시 참여하기 버튼 클릭할 때 이벤트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벤트가 2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벤트를 실제로 완료하는 시점에
데이터 레이어를 한번 딱 호출하게 되면은 진짜 이벤트를 참여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하게 딱 수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고 위에 두 줄은 똑같죠? 위에 두 줄은 똑같고 이 밑에 부분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데이터 레이어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위에 두 줄은 똑같죠? 그래서 위에 두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선언하는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이거 각각 알 필요는 없고 데이터 레이어를 선언하고 이 데이터 레이어 안에 이제 변수들을 넣기 위해서는 푸시 함수를 쓴다. 여기까지만 딱 아시면 돼요. 더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어를 처음에 선언하고 푸시 함수를 써서 데이터 이제 레이어 안에 들어갈 변수와 값을 정의한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깊게 들어가셔도 좋은데 그러면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선언하고 푸시 함수를 써서 원하는 이벤트 4개 변수, 이제 데이터의 변수와 값을 정의합니다. 이벤트는 이제 이벤트 경품 이벤트 참여니까 뭐 어플라이 언더바 컴플레이트라고 하고 쉼표, 그다음에 뭐 이벤트는 이벤트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 언더바 타이틀은 정기구독 해외여행 이벤트 이렇게 값을 이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발팀에 요청해서 이거를 이제 이벤트가 완료된 시점에 이 데이터 스크립트가 호출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스크립트가 이제 구글 태그 관리자 기본 스크립트 코드 있죠. 네, 그거보다 이제 상단에서 호출될 때에는 반드시 데이터의 선언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이 선언,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값이 정상적으로 호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스크립트보다 위에서 호출될 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개발자분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내용인데, 이제 기본 스크립트보다 상단에서 호출될 때는 반드시 선언과 초기화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스크립트, 태그 관리자 기본 스크립트보다 밑에서 이후에 호출될 때에는 선언을 따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GTM 기본 스크립트 안에서 데이터 레이어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밑에서 다음에 호출될 때에는 그냥 푸시 함수만 써가지고 이제 이벤트 4개, 이 데이터 레이어 변수와 값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스텝은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서 수집할 데이터가 웹사이트에서 호출이 되면은 검수를 합니다. 이 데이터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었는지 검수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개발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 수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개발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 전자생활의 이벤트인데 아이템즈를 배열로 안 넣고 그냥 넣으셨네요. 배열 형태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 검수를 마쳤다면은 구글 태그 관리자에서 태그 트리거 변수 세팅을 통해서 GA4 이벤트를 세팅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GA4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GTM 미리 보기를 통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GTM 컨테이너를 반영하게 되면은 이벤트 수집이 끝나는 거예요. 네.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를 설계합니다. 이걸 이제 개발자 분께서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은 GTM으로 세팅을 합니다. 태그 유형은 GF 이벤트고 이벤트 이름은 뭐 어플라이, 컴플레이트, 4개 변수도 세팅해주고 트리거 유형으로 맞춤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이름이 어플라이 언더바 컴플레이트와 일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스텝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좀 주의할 점. 데이터 레이어 설계는 개발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설계된 데이터 레이어 코드를 웹사이트에 반영하는 게 바로 개발자 역할이다. 이렇게 롤을 딱 구분을 하시고요. 분석 담당자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수집될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혀 원하시는 대로 수집이 되지 않아요.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값을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가이드를 작성하셔가지고 개발자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변수 타입이라든지 호출 시점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검수를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 레이어를 캡처 화면으로 남기고 주요 이벤트들 있죠. 우리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 이건 정기적으로 데이터 레이어가 정상 호출되는지 검수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팀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데이터 레이어를 뭐 누락시킨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종종 이제 데이터 레이어 안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값들이 정상적으로 호출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품을 클릭할 때 셀렉 아이템 이벤트를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 이걸 설계하고 GTM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특정 영역의 상품 목록에서 네, 상품을 클릭할 때 자, 메인 페이지에서 이 추천 상품 영역에서 상품을 클릭할 때 수집된 이벤트는 셀렉 아이템이에요. 셀렉 아이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할 때 이 상품 정보를 데이터 레이어로 설계해서 개발자의 반영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 푸시, 이벤트, 이름, 이커머스 밑에 아이템즈, 보시면 포맷이 똑같죠? 포맷이 똑같고 여기 있는 값들만 이제 실제 값 예시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이 값을 호출할 때는 동적으로 호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을 클릭했는데 이게 메인의 어떤 영역에서 클릭되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으니까 아이템 리스트 네임, 뭐 메인 언더바 추천 상품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로 가서 이제 이벤트 이름을 정해주고 이벤트 이름을 넣고 이제 이벤트 파라미터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파라미터는 이커머스 밑에 지금 아이템즈밖에 없어요. 아이템즈 이커머스 밑에 이제 아이템즈밖에 없으니까 아이템즈라고 넣고 여기에 들어갈 변수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 때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 그 변수 유형을 데이터 레이어 베리어블, 데이터 영역 변수라는 타입으로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레이어에서 이커머스 하위에 아이템즈 변수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라는 의미는 이제 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커머스 밑에 아이템즈라는 변수. 여기 보시면 이커머스 밑에 아이템즈라는 변수가 있죠. 이 배열에 있는 값들을 다 일일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이템즈 하나로만 아이템즈가 배열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닷 아이템즈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즈들이 다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실 때 이제 아이템즈라는 이제 여기서 아이템즈라는 이름을 넣으시고 변수를 호출할 때 중괄호를 2번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변수 목록이 떠요. 여기서 원하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세팅해야 되는데 트리거 유형은 이렇게 맞춤 트리거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이벤트 트리거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 이름이 셀렉 아이템이다. 셀렉 언더바 아이템이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게 되면은 이 데이터 레이어가 상품을 클릭할 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면은 GTM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GTM 콘솔을 봤을 때 클릭하는 시점에 select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이렇게 목록에 뜰 거예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API 코리안 영역에 이제 호출되는 데이터 레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라는 변수가 있고 이벤트 값은 select item이에요. 그래서 맞춤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레이어 안에 이벤트라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트리거 유형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가 select 아이템이기 때문에 맞춤 이벤트 트리거에서 이벤트 이름을 select 아이템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세팅한 이 태그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행이 되면은 그 실행된 태그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클릭을 해보면은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GF로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영하게 되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GFO 디버그 뷰로 가셔가지고 GFO 디버그 뷰가 뭐냐면 우리가 GTM 미리 보기를 켠 상태에서 GA4 설정에서 이제 디버그 뷰로 가면은 GTM 미리 보기를 켠 상태여야 돼요. 디버그 뷰로 가면은 여러분이 웹사이트 안에서 이제 어떤 클릭을 하거나 이런 뷰가 발생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셀렉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여기 보시면 아이템즈의 값이 정상적으로 수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퍼체이스 이벤트 예시로 설명드리면
주문 완료 시점에 수집이 돼야 되잖아요. 펄체이스 이벤트는. 그죠? 펄체이스 이벤트는 주문 완료 시점에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문 완료 시점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레이어를 설계를 합니다. 네, 이벤트 이름은 펄체이스고, 이커머스 밑에 커런시, 밸류, shipping, 트랜잭션 아이디, 아이템즈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필수값입니다. 필수값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가이드 가셔가지고 공식 가이드 가서 여기에 있는 이제 포맷만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는 값들만 원하는 특정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개발자분이 넣어주실 때는 이걸 동적으로 호출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주문마다 주문 번호가 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를 개발팀이 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은 GTM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GTM으로 구매 태그를 만들고 이제 이벤트 이름은 purchase 4개 변수 세팅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이벤트 데이터 레이어 안에 있는 변수들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세팅을 잘 하게 되면은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콘솔 GTM 콘솔에서 미리 보기를 켜서 주문을 완료해 봅니다. 그러면은 purchase라는 이제 이벤트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에 호출된 데이터 레이어가 딱 보일 거예요.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태그도 아마 이 purchase 태그도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GTM에서도 미리 보기에서 값이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GTM에 이제 컨테이너를 반영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화면만 봐서는 슬라이드만 봐서는 잘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상품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미리 보기부터 가볼게요. GTM에서 제가 세팅을 다 해놨고 여기서 이제 프리뷰를 눌러 보겠습니다. 프리뷰를 눌러서 지금 제 메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메인 페이지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GTM 콘솔이에요. 미리 보기 콘솔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벤트가 이렇게 호출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메시지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넣어놓은 이제 페이지 인포에 대한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호출이 됐고 돔 레디라는 이 이벤트가 호출될 때 페이지 뷰 태그가 실행이 되면서 제가 여기 4번에서 호출된 그 변수가 여기에 같이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걸 클릭해 볼게요. 추천 상품에 이제 상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셀렉 아이템이라고 있죠. 네. 셀렉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여기 지금 데이터 레이어 안에 이벤트는 셀렉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레이어 보니까 셀렉 아이템 했을 때 값이 이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태그가 정상적으로 태그가 실행이 됐죠? 이 태그를 눌러봅니다. 이 값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4로 가서 디버그 뷰로 가봅니다. 디버그 뷰로 가보면은 이렇게 셀렉 아이템이 호출됐죠. 셀렉 아이템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은 여기 아이템즈라고 있죠. 아이템즈의 값이 정상적으로 호출됐어요. 그죠? 이 프라이스가 0000 많이 나오는 건 이건 버그입니다. 값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수집되는 건데 이게 버그예요. 실제로는 값이 정상적으로 수집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봤죠? 상품을 봤어요. 이때도 제가 데이터 레이어를 호출을 세팅을 해놨어요. 데이터 콘솔 열고 데이터 레이어라고 이제 치면은 뷰 아이템이라고 있죠? 여기. 그죠?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커머스 있고 이 이벤트는 뷰 아이템인데 이커머스를 이제 밑으로 이제 하이라키를 좀 펼쳐보면은 커런시, 아이템즈, 밸류 이 세 개가 필수 값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즈는 계열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간 아이템은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TM 콘솔에서도 미리 보기에서도 정상적으로 호출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고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가다가 뷰 아이템이 보이시죠? 눌러보면은 값이 정상적으로 호출됐죠? 데이터 레이어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벤트는 뷰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태그도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디버그 뷰로 갑니다.
그러면은 뷰 아이템 여기 있죠? 뷰 아이템 눌러서 아이템즈의 값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지 봅니다. 정상적으로 호출됐죠? 네, 이렇게 검수하시는 거예요. 1차, 2차 검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품 구매를 해볼게요. 네, 데모 사이트니까 뭐 바로 그냥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구매됐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어 쳐봅니다. 네, 펄치에스 보이시죠?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네, 이커머스 밑에 이제 값들 쭉 보이고 아이템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GTM 미리브이 콘솔에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주문 완료 페이지인데 밑에서부터 위로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은 펄체이스 보이시죠? 네, 펄체이스고 이벤트 그리고 이커머스 값들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눌러보면은 네,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GFO로 가서 펄체이스 이벤트가 수집이 됐죠. 눌러서 트랜잭션 아이디라든지 밸류라든지 값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네,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아이템즈로 가서 아이템 값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서브밋 하는 거예요. 서브밋 해서 퍼블리시 해서 이벤트 수집을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 레이어만 관리하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GTM 뭐 안에서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써가지고 물론 그거 잘 하시면은 그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데이터 레이어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를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이벤트별 데이터 레이어를 반드시 문서화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어는 한번 설계하면 끝이 아니라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변수를 추가할 일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광고 스크립트 태깅이라든지 다른 툴에서도 뭐 제가 알기로는 믹스 패널에서도 데이터 레이어 제일 잘 구축이 되었으면 되게 간단하게 이벤트 수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믹스 패널은 이제 GFO 같은 이제 프로덕트 PA 툴이라고 하죠. 이제 상품 이제 서비스 분석하는 툴. 네. 그래서 데이터 레이어를 이제 에 대한 개념부터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 좀 많이 지났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남길게요. 설문조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항상 준비를 할 때 설문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 기반으로 다음 웨비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면은 이제 설문 완료할 수 있으니까 설문을 통해서 솔직하게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데이터 레이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뭐 소스 코드도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딱 이해를 딱 하시게 되면은 쉽습니다. 네, 이해를 하시고 이제 실무에 좀 활용하시다 보면은 어, 굉장히 좀 어렵진 않아요. 네,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질문을 한 분이 주셨는데요. 데이터 레이어 기반으로 태깅하는 경우가 있고 어트리뷰트 기반으로 태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혹시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요. 자, 제가 예시를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레이어가 호출이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어가 호출이 돼요. 네. 근데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어트리뷰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할 때 이 링크의 속성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러한 값들을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데이터 레이어로 이제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작업이 좀 개발팀에서 너무 좀 버거워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보조 수단으로 이제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이제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 레이어 안에서 스크립트 안에서 값들을 스크립트 안에서 이러한 값들을 다 이제 세팅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변수를 이제 수집하고 호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트리뷰트를 써서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만 아마 이제 수집을 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카테고리, 액션, 라벨 이 세 가지 값만 보통 수출을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어트리뷰트 써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좀 수집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 쓰셔가지고 수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데이터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아니에요. 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어라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F 디버그 모드에서 가격이 에러로 보이는 부분은 버그인지 잘못 수집이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버그입니다. 예. 그, 한국 통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아니라 이제 한국 통화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구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수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수정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값은 정상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근데 뭐 미국 달러라든지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100% GFO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조금씩 문제점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설문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강의 자료, 웨비나 자료 전달 드릴게요. 네, 질문 또 주셨는데요. 웹사이트가 개편될 경우에는 어트리뷰트 기반의 태깅을 모두 업데이트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트리뷰트는 좀 그런 좀 단점이 있죠. 네. 근데 데이터 레이어도 이제 마찬가지이긴 하죠. 네. 데이터 레이어도 이제 개편이 될 때, 데이터 레이어만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데이터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가, 데이터 레이어만 정상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어,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작업이 좀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근데 데이터 레이어도 역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작업이 많이 걸려요. 이벤트를 뭐 많이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셀렉 아이템과 뷰 아이템의 차이를 말씀 주셨는데요. 셀렉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상품을 클릭하는 거고요. 클릭이고, 뷰 아이템은 상세 페이지를 조회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셀렉 아이템 하면 당연히 뷰 아이템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뷰 아이템만 수집하게 되면은 셀렉 아이템을 어디서 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레퍼럴 값이 있어서 이제 별도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겠지만 셀렉 아이템 이런 추천 영역이라든지 영역별로 어떤 클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렉 아이템 값을 수집하는 게 좋죠. 네.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네. 기업들이 어트리뷰트와 데이터 레이어 기반 태깅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방식을 왜 두 방식을 같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든 이벤트를 다 데이터 레이어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개발팀에서 그렇게 이제 잘 해주시면은 이제 상관없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발팀에서 어떤 그런 방식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어트리뷰트 방식으로 좀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 레이어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레이어는 스크립트를 넣는 거다 보니까, 근데 어트리뷰트는 그냥 그 링크에서 속성만 추가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작업의 양 차이인 것 같습니다. UTM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 없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UTM 같은 경우는, 예, 뭐, 여기 데이터 레이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별도의 처리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여기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